2024년 9월 29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부탁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진입 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바다가 있는 어촌에서 살았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이제 전후로 파도가 많이 치는데요. 보통 태풍이 여름에 오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가끔 파도가 많이 칠 때 튜브를 들고 이제 놀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또 그게 놀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잘 압니다. 파도가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한번 치고 쭉 물이 나갑니다. 이제 태풍이 오면 파도가 더 크게 치겠죠. 큰 파도가 치고 그 물이 다시 쭉 이렇게 빨려 내려가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튜브나 이제 몸으로 뛰어들 때는 항상 파도가 이제 밀물일 때, 밀어칠 때, 파도가 칠 때 저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칠 때 들어가면 파도의 그 치는 힘에 의해서 다시 떼굴떼굴 무트로 튕겨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노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은 파도가 이제 이렇게 친 다음에 들어갈 때, 썰물이라고 해야 되나? 썰물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쭉 빨려 들어가면 그 힘이 대단합니다. 잘못 빨려 들어가면 이제 내가 어떤 힘이 아무리 세도 그냥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쭉 해가지고 10m, 20m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순식간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고 쭉 밀려가 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도 이제 물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도가 치려고 할 때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튕겨 나와야 되는데 파도가 이제 치운 다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때 진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옛날 이제 추억을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쪽 전공을 했고 그 업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보고 서로 또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제 내용을 공유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매크로 분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각 그런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도 있고 그걸 듣고 이제 내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땐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 단기 추세선, 장기 추세선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런 추세선의 골드크로스라든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MACD, 또 CCI, 스토캐스틱 그 정도는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어떤 그 이제 기술적 분석과 유튜브 전문가들이 매크로 분석 자료를 참고하고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시황이죠. 현재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왜 내리냐, 왜 오르냐 그런 거를 다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파도가 이제 밀물 때 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려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알아야 되고 기술적 분석도 나름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시장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60분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35에서 어떤 두 번의 저점을 형성하고 시장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합니다만 이제 제일 어려웠던 데가 이제 이때죠. 이제 수요일 날 시장이 갭으로 떴는데 오르다가 그대 쭉 밀어서 오후장까지 아무 이유 없이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했을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위로 또 올라가고 미국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 시장도 개업으로 떴는데 이걸 계속 밀어버렸어요. 상당히 큰 폭으로 밀어버렸죠. 여기 355 부분에서 345 부분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10포인트를 뭐 아무 이유 없이 밀려버렸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새벽에 나온다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또 기업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또 쭉 올려버렸어요. 360 근처까지 올려버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345에서 355를 지나서 360 근처까지 이렇게 올려버렸으니까 10포인트를 뺐다가 10포인트 이상을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대응을 상당히 어려운 거죠. 변동성이 이틀 만에 상당히 어려운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걸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뭐 시장은 대응을 해야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랐습니다. 또 금요일은 이제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뭐 조정이다. 매물이 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흐름도 조금은 이제 이해는 안 됐죠. 왜냐면 중국, 홍콩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었고 그 전날 미국증도 괜찮게 올랐는데 저희 시장이 이제 갭으로 떠가지고 내려버렸으니까 상당히 금요일도 뭐 설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60분봉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352.50이 이 보시면은 61선과 121선 부근에 있죠.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는 그레일이 또 3그레일밖에 안 돼요.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자,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일날, 금요일은 이제 그 쉬는 날에 미국 장에 또 다른 여타 국가들의 어떤 변동성이 저희가 대응을 못하고 하루 뛰었다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갭으로 뜨거나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주의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단기적으로는 352.50이죠. 61선과 120선이 만나는 이 라인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위에 있고 홍콩 항생하고 중국도 지금 쭉 올렸죠. 예전에 이제 전 고점까지를 돌파하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지금 요 밑에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금투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투세가 뭐 연결하든지 뭐 그런 발표가 나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된다. 단지 뭐 기업의 실적이 뭐 매일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인 한국 시장에 호재가 좀 나와야 된다. 뭐 삼성전자가 뭐 HBM 뭐 엔비디아의 수량 뭐 납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금두세가 뭐 연기된다든지 그리고 뭐 다음 10월 달에 있을 뭐 검토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약간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또 약간씩 이제 고점을 올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갭을 메꿨죠. 메꾼 다음에 바로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단기 목표가는 360을 이제 도착하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한 번 밑으로 조정한다면 352.50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본 그래프인데 일봉상으로도 이제 뭐 음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좀 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봉상으로도 뭐 단기적으로 뭐 많이 빠질 것 같다 라기보다는 일단은 상승을 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을 쳐다볼 필요가 있고, 일단 이 360 이 라인을 이제 찍고 바로 또 내려와 버리는 기 때문에 뭐 지금 상승을 하려면 이제 360은 반드시 또 돌파를 해야겠죠. 이제 이런 어려운 자리는 이제 갭으로 뚫는 게 제일 좋습니다. 360 위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려왔다가 360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금요일날 미국장이 나스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 야간은 조금 버텨줬는데, 이제 월요일에 어떤 방향이 나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도 이제 352.50을 지지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인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 빨간 그래프죠. 상승을 잘 했다. 물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 주봉상으로 봐서는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물론 과거의 데이터긴 합니다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352보다는 345를 이제 지지해줘야 된다. 상승의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충분히 지지해줘야 된다. 이게 345가 또 옵션의 출발 라인이기 때문에, 또 선물 12월물의 출발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주봉상으로는 345, 일봉상으로는 60분봉, 일봉은 352.50이 중요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이제 월봉의 시가가 363.80입니다. 80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지금 엄봉이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충분히 이제 360만 찍겠다가 하면 충분히 시가를 하고 이제 돛지나 좀 이제 양봉으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양봉 만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하지만 그 다음 달 봉이 이제 또 양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요 라인 이제 이번 달 말에 종가 기준으로 이걸 또 기준선을 잡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또한 이제 요 라인이죠. 이쪽 365, 월봉으로 365를 돌파해야지만이 좀 뭐 상승의 기미가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어떤 이쪽 위 상단과 이 하단의 어떤 기준선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시월물인데요. 시월물은 이제 다음 주 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3일, 6거래일 남았습니다.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거래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프리가 이제 등가 기준으로 한 6.5 정도 돼요. 7.03에서 04, 뭐 이 정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6.5다. 그러면 만기일이 6일 남았는데 6.5면은 지금까지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구나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상당히 빠르게 이 값들이 수렴하면서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옵션 매수는 당일 단타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프리가 높기 때문에 옵션 양매도는 상당히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옵션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프리가 계속 죽고 있기 때문에 옵션 양매도 관점에서는 이제 중심점을 옮기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동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가 쉬는 날이 많고 저희가 대응할 수 없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옵션 11월물을 양매수하든지, 아니면 이제 위클리 옵션을 양매수해 가지고 일단 가격이 급격한 어떤 이탈을 해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옵션 양매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위클리나 원월물로 해지를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쉬는 날 동안 어떤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생기면 양매도는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드 커브가 상당히 포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의 이 끝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하면은 이 수익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거는 커브는 좀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하면 양매수를 하면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되니까. 자,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미니 시월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 양 옵션의 교차 이 가격들은 실제는 이제 미니 시월물을 기준으로 지금 종가가 353.94이기 때문에 353.94면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의 가격이 이 대칭 가격들이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옵션 값이 결정된다는 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임의적으로 이 프리 값들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바라보는 값들에 의해 가지고 이 값들이 결정되고 그 기준은 이 이제 선물의 종가와 이 행사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건 산수로 다 계산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345를 무너지면 안 되겠죠. 또한 여기 350이죠. 자, 미니는 350이고 이제 선물 12월물은 352.50이잖아요. 지금 본 선물과 미니 선물이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미니로는 350입니다만 이제 본 선물 12월물로는 352.50이 좀 중요한 가격이다. 그게 60일선과 100일선의 이제 만나는 선이고 이걸 지켜준다면 그래도 앞으로 위로 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붕괴하고 내려가면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옵션의 관점에서 345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 코어의 입장에서는 상승의 입장에서는 345가 안 왔으면 좋겠죠. 여기 위에서 어떤 조정을 받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프리가 많기 때문에 이 값도 올라가더라도 죽으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다가 조정을 빠르게 줄 거예요. 이거는 아예 죽어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옵션은 이제 만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습니다. 이제 매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풀이가 너무 많이 끼어있다. 이걸 매수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습니다. 자, 옵션 포지션인데 이건 그냥 그 HTS 보여주는 걸로 그냥 그려지는 걸로 제가 이제 판단하는데 일단 지금 옵션은 미니 10월물 기준으로 353.94. 자, 보면은 외국인은 이제 요런 커브 나왔다는 것은 어떤 여기서의 매수를 했다, 양매수를 했다. 양매수를 했다는 이유는 이제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보고 양매수를 해서 해지를 한 것 같고 이제 개인은 양매도 외가 양매도를 통해 가지고 372.50과 332.50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옵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값의 움직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죠. 중앙에 있기 때문에 투시는 이제 조금 상당히 이제 수익은 작지만은 그래도 더 넓죠. 개인보다. 이제 옵션만 봤을 때 그렇고요. 자, 선물까지 합성을 해보면 지난주가 한 347.50에서 350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올라왔거나 그때와 비슷하네요. 자, 외인 같은 경우는 350 정도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이쪽 커트라인이 347.50 그 다음에 투시는 352.50 355 정도 되네요. 그러면 350과 347.50과 지금 355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값이 353.94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이 값은 설명해 주는 거죠.
모든 세력, 외국인과 개인과 투신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위에 너무 올라가니까 또 끌어당긴 거고, 또 너무 내려가니까 또 끌어당긴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까지 보면 이제 기준선이 여기 352, 그 다음에 개인도 352 정도, 투시는 355. 자, 그러면 현재 값은 353.94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이 값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50과 355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미국이 큰 폭으로 상승하든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한국은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제 호재가 없는 상황이면 그렇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가격에 있어서는 350과 355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인데요. 이제 지난주를 보면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이제 지수가 오른데도 계속 팔았는데, 자, 목요일 급등할 때 샀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도 샀어요. 외국인이 조금 물량을 걷어 올린다는 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보면 이제 요날 급등했을 때 많이 샀죠. 자, 외국인은 어느 정도 선물을 사는데, 이제 선물 개념은 이제 주식의 해지로 보면은 너무 이제 하락으로 봤는데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해지 개념으로 단타의 개념으로 선물을 외국인이 샀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의 뭐 선물의 매수는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의 성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이 같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투자 자금은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내려갔습니다만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52조. 자, 그럼 중간선은 한 55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위로 가면은 충분히 시장은 더 받쳐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금이 조금 따돌리다 보니까 시장이 거래금이 적으면서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상당히 한국 시장에는 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인플레 지표는 좋은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다, 점점. 요점을 갱신 중에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뭐 다우나 S&P나 나스닥이 이제 고점 상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홍콩 중국이 급등을 했죠. 중국의 금리 인하 또는 포함한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은 폭등 중에 있습니다. 전고점을 항생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은 뭐냐? 자, 삼성전자 항상 빠질 때 삼성전자가 갭으로 플러스로 갔는데 음으로 가면은 우리 시장은 또 밑으로 가버리고, 예, 부정적 리포트 이후에 계속 하다가 미국 마이크론 이제 실적 개선으로 급반등 연출했죠. 바로 다음날 이제 또 이제 갭 상승 후 시가와 전일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락하니까 또 우리나라 지수가 또 빠져버렸어요.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가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한국 지수에 하이닉스도 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수의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재가 나와야 되죠. 자, 호재가 나와야 된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엔비디아 납품한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가장 좋은 거겠죠. 아무튼 뭐 호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있어야 좀 방향이 좀 시원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위로 갈지, 위로는 가고 있는 것 같죠. 335에서 360까지 왔으니까. 자, 그러면 335에서 360은 한 25포인트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은 뭐 그래도
수긍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더 내려오면 안 되겠죠. 아무튼 시장은 일단 위로 가는 건 맞다. 미국이 상단에 있고 이제 항생 중국이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위에 있고 자, 일본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중간에 있다. 좀 더 올라가자. 그게 좀 뭐 이성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은 너무 이렇게 목요일의 급락과 이유 없는 급락과 금요일 급등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한국 시장을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옵션 매도 관점에서는 위클리나 이제 다음 달 이제 11월물 옵션을 이제 양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노는 날에 어떤 이제 급변동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